지난 수업에서는 조사의 첫 번째 수업으로 은, 는, 이, 가, 즉 행위 주격 조사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의 뒤에 붙어 문법의 의미를 더하는 품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후치사라고도 말합니다. 대체로 영어, 중국어와 같은 SVO,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언어에서는 전치사가, 한국어, 일본어와 같은 SOV, 즉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언어에서는 후치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전치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등 후치사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권 사람들에게는 한국어의 후치사에 처음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사의 두 번째 수업으로 목적격 조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르이 있습니다. 이 을과 르은 당연히 목적격 명사 뒤에 따라 붙습니다.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는 낱말이 타동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명사가 자음으로 끝날 때, 즉 명사가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이 쓰이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 즉 명사가 받침이 없을 때는 르이 쓰입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공부한 주격 조사에서 주어가 자음, 즉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는 이와 은이 쓰였습니다. 주어가 모음, 즉 받침이 없는 주어에서는 가와 는이 쓰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조사 을과 르이 들어간 생활 한국어 문장들을 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각 문장마다 3번씩 읽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동생이 물을 마셔요. 동생이 물을 마셔요. 동생이 물을 마셔요. 철수가 책을 읽어요. 철수가 책을 읽어요. 철수가 책을 읽어요. 엄마가 신문을 봅니다. 엄마가 신문을 봅니다. 엄마가 신문을 봅니다. 아빠가 편지를 씁니다. 아빠가 편지를 씁니다. 아빠가 편지를 씁니다. 저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누나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누나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언니가 음악을 들어요. 언니가 음악을 들어요. 언니가 음악을 들어요.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찾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찾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찾습니다. 저는 우유를 마셔요. 저는 우유를 마셔요. 저는 우유를 마셔요. 동생이 사과를 먹어요. 동생이 사과를 먹어요. 동생이 사과를 먹어요. 철수가 문을 열어요. 철수가 문을 열어요. 철수가 문을 열어요. 엄마가 창문을 닫아요. 엄마가 창문을 닫아요. 엄마가 창문을 닫아요. 아빠가 사진을 찍어요. 아빠가 사진을 찍어요. 아빠가 사진을 찍어요. 저는 길을 건넙니다. 저는 길을 건넙니다. 저는 길을 건넙니다. 누나가 버스를 타요. 누나가 버스를 타요. 누나가 버스를 타요. 언니가 지하철을 타요. 언니가 지하철을 타요. 언니가 지하철을 타요. 동생이 차를 운전합니다. 동생이 차를 운전합니다. 동생이 차를 운전합니다. 제가 돈을 낼게요. 제가 돈을 낼게요. 제가 돈을 낼게요. 철수가 쇼핑을 해요. 철수가 쇼핑을 해요. 철수가 쇼핑을 해요. 엄마가 가방을 들어요. 엄마가 가방을 들어요. 엄마가 가방을 들어요. 아빠가 모자를 써요. 아빠가 모자를 써요. 아빠가 모자를 써요. 동생이 신발을 신어요. 동생이 신발을 신어요. 동생이 신발을 신어요. 누나가 머리를 빗어요. 누나가 머리를 빗어요. 누나가 머리를 빗어요. 언니가 얼굴을 씻어요. 언니가 얼굴을 씻어요. 언니가 얼굴을 씻어요. 저는 이를 닦습니다. 저는 이를 닦습니다. 저는 이를 닦습니다. 엄마가 방을 청소해요. 엄마가 방을 청소해요. 엄마가 방을 청소해요. 아빠가 집을 나가요. 아빠가 집을 나가요. 아빠가 집을 나가요. 저는 문장을 외워요. 저는 문장을 외워요. 저는 문장을 외워요. 친구가 단어를 씁니다. 친구가 단어를 씁니다.
친구가 단어를 씁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어요. 학생이 문제를 풀어요. 학생이 문제를 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아요. 저는 전화를 받아요. 저는 전화를 받아요. 동생이 전화를 걸어요. 동생이 전화를 걸어요. 동생이 전화를 걸어요. 철수가 메시지를 보내요. 철수가 메시지를 보내요. 철수가 메시지를 보내요. 저는 컴퓨터를 켭니다. 저는 컴퓨터를 켭니다. 저는 컴퓨터를 켭니다. 동생이 컴퓨터를 꺼요. 동생이 컴퓨터를 꺼요. 동생이 컴퓨터를 꺼요. 저는 영화를 봐요. 저는 영화를 봐요. 저는 영화를 봐요. 누나가 드라마를 봐요. 누나가 드라마를 봐요. 누나가 드라마를 봐요. 아빠가 음악회에 갔어요. 아빠가 음악회에 갔어요. 아빠가 음악회에 갔어요. 저는 소설을 읽어요. 저는 소설을 읽어요. 저는 소설을 읽어요. 언니가 그림을 그려요. 언니가 그림을 그려요. 언니가 그림을 그려요. 철수는 피아노를 쳐요. 철수는 피아노를 쳐요. 철수는 피아노를 쳐요. 저는 노래를 불러요. 저는 노래를 불러요. 저는 노래를 불러요. 친구가 춤을 춰요. 친구가 춤을 춰요. 친구가 춤을 춰요. 엄마가 선물을 받아요. 엄마가 선물을 받아요. 엄마가 선물을 받아요. 저는 음식을 만들어요. 저는 음식을 만들어요. 저는 음식을 만들어요. 동생이 케이크를 잘라요. 동생이 케이크를 잘라요. 동생이 케이크를 잘라요. 철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철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철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말을 할 때, 즉 구어체 표현에서는 낱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니을을 그 낱말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모자를 써요를 아빠가 모자를 써요. 기타를 치다라는 말을 기타를 치다로, 축구를 하다를 축구를 하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글을 쓸 때, 즉 문어체에서는 일부 대명사를 제외하면 잘 쓰지 않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소유격 조사 또는
관형격 조사의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